우리는 자주 소통을 설득의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합니다.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다. 오늘은 그 고요한 시작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소통을 상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언어의 기술로 배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소통을 마음을 고요히 열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리즈는 말보다 마음이 머무는 진짜 대화, 상대와 함께 평안을 찾는 방식으로 소통을 다시 배우는 여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비슷한 길을 걷는 이들에게 따뜻한 지지와 공감을 선물합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말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떤 말을 해도 오해를 사는 것 같고 내 진심은 닿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자의 말은 무수한 말들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이 길을 잃은 듯한 지친 고백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통은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비어 있을 때 상대의 말이 들리고 비어 있을 때 진심이 닿는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부드러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애썼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야 소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때로는 더 큰 거리감을 만들었고 마음을 주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상대의 눈빛을 더 오래 바라보고 말 뒤에 숨은 감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는 시간만으로도 소통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진심을 담을 그릇이지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 고요한 사람의 말엔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 흐른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소통을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닿는 하나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선 더 말하지 않아도, 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졌고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소통이 어렵게 느껴질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나눕니다. 스승님, 가끔은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어색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자의 말은 말하지 않으므로 오해가 커지고 그 사이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마음의 무거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지만 급하게 흐르면 흙탕물이 된다. 소통도 그러하다. 흐름을 막지 않되 서두르지 말라. 고요하게 머무르며 마음의 때를 기다리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의 긴장을 풀게 하는 여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타이밍에 쫓겼고 말을 꺼내야 한다는 압박에 자신의 마음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 내가 지금 두려운지 서운한지 아니면 그저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지 그 감정을 먼저 조용히 짚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면 말은 자연히 따라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겼고 상대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조심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설 때 비로소 맑게 흐른다. 그 흐름이 소통이며 평안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소통이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다음 회차에서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소통의 자리를 지키는 법 말보다 넓은 마음의 대화에 대해 나눕니다. 스승님,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땐 속으로 판단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건지 벽을 쌓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의 말은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의 혼란과 그 사이에서 자신마저 잃어가는 속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말없이 작은 돌을 주워 연못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라 수용이다. 모든 마음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다름을 조용히 품는 것이 소통의 평안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속에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침묵하거나 서둘러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제자는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였고 완전히 납득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는 말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경계심을 풀었고 서로의 온기가 조금씩 오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진짜 소통은 시작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해를 강요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그저 함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말보다 더 따뜻했고 소통은 이해가 아닌 존중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말을 놓쳤을 때 침묵의 의미를 찾는 법, 조용한 소통의 가치를 나눕니다. 스승님,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순간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무엇이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그 침묵이 소통을 망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자의 말은 말하지 못한 후회의 무게와 침묵이 때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속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침묵이란 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말보다 깊은 마음에 머물리다. 말을 잊은 자리는 때때로 가장 깊은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 오래 남아 있던 죄책감을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말을 못한 자신을 무력하게 느꼈고 그 침묵이 상처가 되어 자꾸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자는 말하지 못한 침묵 속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음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었고, 혹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이었으며, 때로는 그저 다만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고자 했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자리는 마음이 깊이 숨 쉬는 곳이다. 침묵은 상대의 마음에 다녀온 가장 조용한 길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말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했고, 때로는 그 침묵 자체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넓은 시선으로 그 기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말을 놓친 자리에서도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소통의 끝이 아닌 조용한 연결이 시작, 마음이 오가는 진짜 관계의 깊이를 나눕니다. 스승님, 누군가와 말이 끊겼을 때 그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이 없어도 어딘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착각일까요? 제자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어져 있는 관계의 미묘한 결을 느끼기 시작한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통은 항상 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머물렀던 시간은 침묵 속에서도 조용히 살아있다. 그것이 관계의 진짜 깊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 잔잔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엔 연락이 끊기면 관계가 끝났다고 여겼고, 다시 말이 오가지 않으면 더는 이어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말이 없었어도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함이
그와 나눈 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이 끊긴 관계를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진 않아도 조용히 기도했고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는 닿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신 안의 조급함과 미움을 조금씩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사라져도 마음이 남으면 그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다. 평안한 이는 그 마음을 놓지 않되 붙들지도 않는다. 그 말처럼 제자는 관계를 놓는 대신 그저 조용히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흐를 수 있고 언젠가 다시 닿을 수도 있다는 열림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소통의 평안을 삶 전체로 확장하는 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여정을 나눕니다. 스승님, 이제는 누군가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 마음조차 평온하게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말은 소통을 통해 다름과 침묵, 거리까지도 자연스레 품을 수 있게 된 성숙한 평안의 도착점이었습니다. 스승님은 길 끝자락에 작은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소통은 이해와 말의 완성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놓치지 않는 조용한 연결이다. 그 연결이 삶 전체를 평안으로 감싸준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 마지막 결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오해로 끊긴 말들, 더는 닿을 수 없는 사람들,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 그 모든 불완전한 소통이 어느 순간 자신의 내면을 더 깊게 만들고 고요하게 이끌어준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소통을 완전하게 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머물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조용히 기도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들은 누군가에겐 닿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조금 더 평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은 마음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그 마음이 맑고 조용하다면 그 자체가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말을 통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머무는 소통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삶 전체가 누군가와 이어져 있는 조용한 다리처럼 느껴졌고 그 다리를 건너는 마음마다 부드럽고 따뜻한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스승님, 소통이란 결국 누군가의 말에 답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내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일 같아요. 이제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다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제자의 말은
이해를 넘은 머무, 말을 넘은 연결에 다다른 마음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스승님은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말이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소통을 넘어 존재의 위로가 된다. 그 존재만으로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했고 올바른 표현으로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정작 가장 위로가 되었던 순간은 누군가의 조용한 존재, 침묵 속의 동행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소통을 말이 아닌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잃은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이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하기보다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그 눈빛 하나가 그의 마음에 더 깊은 말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이는 말보다 큰 언어를 품은 이다. 그의 평안은 말이 사라진 곳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살린다. 그 말처럼 제자는 말의 무게를 내려놓고 말없이 머무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를 지치지 않게 했고 삶의 끝에서 다시 사람을 잊게 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에 가장 진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평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과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말보다 넓은 소통을 품은 다정한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당신의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의 평안이 되기를